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라운지 한쪽 벽면 TV에서 뉴스 자막이 숨도 안 쉬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천장 조명이 유리창에 반사돼서 화면이 두 겹으로 보였고 그 탓에 글자가 더 빠르게 달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친 채 무표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 평온한 풍경 한가운데에서 TV 하단 자막만은 전쟁처럼 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블록 26대 도입으로 계약 재가동 검토. 자막이 그 문장을 지나가자마자 다음 줄이 곧장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트럼프 방산업체의 생산 속도 압박 행정명령. 이상할 정도로 두 문장이 한 화면에 묶이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라운지의 온도가 반박자 늦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던 김이 갑자기 더 얇아 보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리병 너머로 밀려난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TV는 그저 뉴스였는데 화면 밖의 현실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라운지 안내 방송이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번갈아 울렸고 탑승 게이트 변경을 알리는 멘트가 섞여 지나갔습니다. 그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측 프로젝트 담당자였고 제목은 짧았습니다. 회의 전 자료 확인 요청.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었다가 곧장 닫았습니다. 메일 본문을 읽는 순간 마음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릴까 봐서였습니다. 통역은 결론을 먼저 가지면 끝장입니다. 말을 옮기기 전에 마음이 먼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 순간부터 통역은 번역이 아니라 편집이 되니까요. 라운지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렀습니다. 그 음악이 방금 본 자막의 생산 속도 압박이라는 단어와 너무 안 어울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공급망, 납기, 생산. 이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따로따로 떠다니지 않고 하나의 긴장으로 뭉쳐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입안이 말라 있었고 혀끝이 종이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산 씨. 인도네시아 측 코디네이터 라니였습니다. 라니는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라니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봉투 입구가 어색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료요, 지금 확인 가능하실까요? 라니가 조용히 말했지만 라니의 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라운지의 시선들을 의식해서 목소리를 낮춘 것 같았고 그 낮은 목소리 안에 급한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라니에게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가벼운 종이에는 사람의 무게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방산이나 군사 분야에서는 얇은 페이지 한 장이 누군가의 위험을 설명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자르는 칼이 되곤 합니다. 봉투 안을 슬쩍 확인하던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있어야 할 체크리스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을 자리에 빈 종이의 매끈한 여백만 보였습니다. 라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라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닫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작은 실수는 불편으로 끝나지만 회의장에서의 작은 실수는 책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언젠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누군가가 밖에서 저를 본 장면이라면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자카르타 공항 라운지에서 어떤 통역사가 TV 자막을 보고 굳어 있다가 서류 봉투 하나의 표정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관찰자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통역사도 긴장하네. 비행기 타기 전이라 그런가. 뭐 중요한 회의인가 보지. 그런데 저는 그 장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의 중심에서 제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공포가 있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마이너스 인도네시아어 통역을 하는 사람이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투기 뉴스에서 나오는 확신이 제일 싫습니다. 도입 확정, 곧 계약, 문제 없음. 이런 단정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다른 문장이 따라옵니다. 누가 책임지죠? 현장에서 확신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 경험상 확신은 종종 책임을 미루기 위한 포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록을 믿습니다. 기록이 없는 확신은 결국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굴러가는 소리를 한 번 들은 뒤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니가 제 앞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라니는 제 표정을 보고 더 묻고 싶어 했지만 라니도 아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질문 하나가 공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라니는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니, 봉투 안에 체크리스트가 비어 있어요. 라니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라니는 곧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라니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저는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정보를 훔쳐보지 않는 습관도 직업 윤리입니다. 다만 라니의 손이 떨리는 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TV에서는 또 다른 화면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공장, 컨베이어 벨트, 노동자, 부품 상자, 그리고 생산 속도라는 자막이 재등장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화면 한쪽에서 다시 번쩍였고 저는 그 이름이 마치 채찍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더 빨리, 더 많이. 그런 압박은 화면 밖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넘어온 압박은 회의 테이블에서 말로 변합니다. 일정 단축을 요구하는 말, 납기 보장을 강요하는 말,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처럼 포장하는 말. 저는 라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라니, 오늘 회의에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라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큰 소리로 결론 내리는 분위기예요. 라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라니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내 긴장감이 올라가고 선택지는 거칠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빨리 결론을 원한다는 걸요. 그 결론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로 밀립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까 열지 않았던 메일을 이번에는 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 박상우가 보낸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 논의는 단어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단어 정의. 그건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저는 이상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라니에게 말했습니다. 라니, 괜찮습니다. 라니가 바로 반문했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저는 라니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빠른 확신보다 기록이 이길 수도 있어요. 라운지 밖 활주로에서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그 쇳덩이가 이상하게도 오늘의 답처럼 보였습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국 사람을 태우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말의 모서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저는 통역사 하산으로서 기록이 남을 언어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게 사람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회의장 문이 열리자 냉기가 먼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카르타의 습한 공기를 한 겹 잘라낸 것처럼 에어컨 바람이 일정한 각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인도네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메모지, 각자 이름표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정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불안과 안정을 동시에 주는 줄 통역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정렬은 준비의 흔적이지만 정렬이 과하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느낌도 납니다. 라니가 제 옆으로 붙어 낮게 말했습니다. 하산, 한국 쪽 먼저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라운지에서 봤던 TV 자막이 아직도 시야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 압박, 계약 재가동 검토. 이 두 문장이 목 안쪽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거칠게 걸렸습니다. 한국 측 테이블 쪽에서 먼저 일어나 다가온 사람은 박상우였습니다. 박상우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표정이었고 웃음이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악수를 하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산 통역사님, 오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박상우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상우는 제 답을 듣자마자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는 상대 앞에서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우는 자리에 앉기 전에 얇은 문서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중요한 회의일수록 종이는 두꺼워지고 두꺼운 종이 속에 책임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박상우가 문서철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할 내용과 오늘 결정하지 않을 내용을 분리했습니다. 박상우가 인도네시아어로도 또박또박 말하려다가 멈추고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는 오늘 결정할 항목과 오늘 결정하지 않을 항목을 분리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실무 책임자 디마스가 문서철을 받아 넘기며 짧게 웃었습니다. 디마스의 웃음은 반가움보다는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봅시다.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님은 결론부터 보자고 합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저으며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문서철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커다랗게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어 정의. 저는 속으로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용어 정의가 첫 페이지에 오는 회의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성과, 일정, 물량, 숫자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 차이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책임을 빠져나가죠.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결론을 서두르면 나중에 서로 다른 문장을 같은 단어로 착각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는 결론을 서두르면 이후에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착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마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디마스의 손가락이 팔꿈치 쪽을 2번 두드렸습니다. 디마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인도 납품 전력화 단어 정의로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님은 인도 납품 전력화 같은 단어 정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서로 같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같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박상우는 말했습니다. 문서철 안쪽을 넘기자 표가 나왔습니다. 표의 왼쪽에는 단어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인도 옆에는 기체 인도와 전력화 인도가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납품 옆에는 초도 물량 납품과 운용 지원 포함 납품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력화 옆에는 비행 가능과 작전 운용 가능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혀끝으로 입천장을 눌렀습니다. 말이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든 형태였습니다. 통역사 입장에서 편한 회의는 아닙니다. 말을 둥글게 돌릴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 이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디마스가 페이지를 넘기다 멈추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님은 오늘 결정하지 않을 내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박상우가 바로 답했습니다. 가격의 최종 수치는 오늘 결론 내지 않습니다. 납기 확정 문장도 오늘 결론 내지 않습니다. 서로 확인해야 할 검증 항목을 먼저 고정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문장 단위로 끊어 옮겼습니다. 가격을 오늘 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회의장에서 나오면 상대는 보통 불안해합니다. 디마스의 눈썹이 실제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다시 원점 아닙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기며 제 목소리 톤을 최대한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박상우가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박상우가 테이블 위 펜을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말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원점을 같은 원점으로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이 문장은 멋있게 들릴 수도 있고 책임 회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통역은 멋있게 들리는 방향으로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 리듬을 일부러 담백하게 유지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라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아주 조금 끌었고 바닥에서 미세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는 건 사람들 모두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통역사의 단어 선택 하나에 민감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디마스가 원하는 속도는 아니고 라니가 원하는 속도도 아닙니다. 솔직히 하산도 원하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회의를 빨리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머리를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답답함이 이상하게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느린 문장은 거짓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단어를 정의하는 순간 나중에 오해였다라는 도망로가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도망로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디마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측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습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님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묻습니다. 박상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박상우의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웃고 있지만 웃음 뒤에 문장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책임을 문장으로 남기는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말을 옮기면서 제 목 뒤쪽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라운지에서 느꼈던 불안이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었습니다. 압박과 속도만 있는 회의가 아니라 책임을 남기려는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단어 정의 안전. 통역사가 자기 메모에 감정을 적는 건 흔치 않은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 이 한 줄이 기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의 경계를 좁히고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크게 말하고 나중에 작게 접는 방식이 아니라 시작부터 작게 말하고 나중에 커질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낯설었고 낯설어서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통역사 하산은 오늘
빠른 결론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이 안전하게 남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용어 정의 페이지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갑자기 숨을 빨리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정리되면 말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정의가 정리되는 순간부터는 변명이 줄어들고 남는 건 요구와 책임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디마스가 물병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일정 이야기로 갑시다.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님은 이제 일정 논의로 가자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 일정 담당자 사트리아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달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감일이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사트리아가 말했습니다. 블록이 16대 단계별 인도 일정이 필요합니다. 첫 기체 인도 시점은 반드시 앞당겨야 합니다. 운용 인력 교육과 정비 체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장마다 끊어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박상우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흥분할 때 침착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거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역사 하산의 직감이 그 신호를 잡고 있었습니다. 디마스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전 합의가 왜 멈췄는지 한국 측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문장을 옮기는 입술이 약간 뻣뻣해졌습니다. 이전 합의 미해결 멈춤, 이 단어들은 회의장에서 공기처럼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지워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으면 숫자까지 감정이 됩니다. 사트리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일정도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사트리아의 문장은 사실이었고 사실이라서 칼처럼 들렸습니다. 박상우가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중단된 이유를 핑계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단된 사실을 무시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기면서 어미를 가능한 한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말이 멋있어지면 상대는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말이 약해지면 책임이 흐려집니다. 통역사 하산은 평평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디마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회의장 시선이 순간적으로 하산 쪽으로도 모였습니다. 통역사가 문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박상우의 답이 공격이 될지 협상이 될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박상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생산의 흐름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디마스는 날짜를 원했고 박상우는 흐름을 꺼냈습니다. 속도 경쟁을 하려는 쪽과 안전장치를 먼저 설치하려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우가 자료 한 장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라인 사진이 아니라 숫자가 정렬된 표가 있었습니다. 초도 물량, 부품 조달 단계, 조립 단계, 시험 단계, 인도 준비 단계가 칸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생산 슬롯이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쌓이는 구간이 보입니다. 바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인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기며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큰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도망칠 공간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통역사 하산은 이런 방식이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디마스가 물었습니다. 약속입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는 사실상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산회의에서 보증은 언제나 위험한 단어입니다.
보증은 미래를 단정하고 미래는 언제나 변수를 품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습니다. 대신 현재 기준으로 고정된 생산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사트리아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디마스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통역사 하산은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듣는 순간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재무 담당자 아구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생산이 쌓인다고 해도 지원이 없으면 전력화는 지연됩니다.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아구스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기체만 받으면 끝이라는 착각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부르는지 하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비가 늦어지고 부품이 막히면 비행기는 하늘이 아니라 경납고에 갇힙니다. 박상우가 그 지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 제안은 기체 인도만이 아닙니다. 운용과 지원까지 포함해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인도네시아어로 옮기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멋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라서 무서웠습니다. 운용과 지원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도망갈 구멍을 스스로 막는 말입니다. 화려한 수사 없이도 위험을 끌어안는 문장입니다. 디마스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지원까지 책임진다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아구스가 곧장 이어서 말했습니다.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책임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문장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통역사는 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숨이 흔들리면 문장이 흔들리고 문장이 흔들리면 회의장이 흔들립니다. 하산은 들숨과 날숨을 눈에 띄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박상우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책임 기준을 먼저 문장으로 고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비용은 그 다음에 숫자로 붙이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가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문장부터 잡습니까? 저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가 디마스를 정면으로 보며 답했습니다. 문장이 흔들리면 사람이 다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장 중앙에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책임질 것이냐의 싸움으로 방향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통역사 하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너무 현실적이어서 흔들렸습니다. 한국 측은 될 겁니다라는 말보다 책임을 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꺼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듣는 순간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책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무겁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과거의 미해결이 떠오를 때마다 목소리는 올라갔고 숫자는 칼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상우가 꺼낸 생산의 흐름과 지원 포함 책임 구조는 방어가 아니라 구조물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라인을 근거로 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산은 메모지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큰 말보다 구조. 손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손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의를 듣는 동안 하산은 한 가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문장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책임이 어디서 끊기는지, 누가 마지막에 서명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우의 문장들은 도망갈 공간이 적었습니다. 그 사실이 회의장을 더 아프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되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디마스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트리아는 노트북 화면을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아구스는 물병을 한 번 더 비우고 뚜껑을 3개 잠갔습니다. 박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라니는 커피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산은 통역 장비를 목에서 풀어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장비가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체온을 빼앗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역사 하산에게 휴식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시간입니다. 방금 나온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해보고 위험한 해석이 섞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옮겼다면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가 하산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통역은 종종 결과보다 과정을 더 무겁게 따집니다. 라니가 커피 머신 앞에서 종이컵을 하나 꺼냈습니다. 라니는 하산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산 괜찮아요? 하산은 웃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통역사에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긴장을 내려놓게 되니까요. 하산은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라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디마스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하산은 라니에게 존댓말로만 말했습니다. 라니, 디마스는 일정이 급합니다. 사트리아도 일정표를 이미 마음속에 찍어놓고 들어왔습니다. 아구스는 지원 책임 문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니가 컵을 들고 창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하산도 라니 옆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산의 화면에 푸시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짧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진핑 신년 메시지, 힘과 주권 강조 해석 확산. 하산은 알림을 보는 순간 어깨가 다시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회의장에서 내려갔던 긴장이 다른 모양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라니가 하산의 시선을 따라 휴대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라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뉴스가 또 올라왔네요.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니, 영내 긴장감이 커지면 작은 나라들 선택지가 거칠어집니다. 라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라니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라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마스가 더 빨리 결론을 원하나 봐요. 하산이 라니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라니, 빠른 결론은 마음을 잠깐 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론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산은 순간 라운지 TV에서 보였던 자막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 이름이 붙은 생산 속도 압박이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급망, 납기, 생산. 이 단어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회의장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온 압박은 결국 누군가의 일정표에 찍히고 누군가의 서명란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가장 약한 지점에서 사고로 터집니다. 하산은 그 약한 지점이 종종 검증이 생략된 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산, 한국 쪽은 왜 그렇게 단어 정의부터 잡았어요? 하산이 잠깐 웃었습니다. 라니, 하산도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산은 그 답답함이 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전이요. 하산이 커피 향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라니,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같은 건 더더욱 과정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라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하산은 라니의 질문을 듣고 방금 전 떠올렸던 또 다른 기억을 꺼냈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라니, 하산은 기술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가끔 불안합니다. 대신 하산은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 마음이 놓입니다. 라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험한다요.
하산이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하산이 며칠 전 저장해둔 공개 발표 자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KF-21 관련해서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여러 해 동안 시험과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산은 그 발표에서 숫자를 외우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산이 기억한 건 단어의 반복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하기보다 검증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산이 라니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라니, 공개된 계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시험 종류가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기간도 특정 연도까지로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공개돼 있다고 했습니다. 라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니가 말했습니다. 비용 공개는 흔치 않죠. 하산이 라니의 말을 받았습니다. 라니, 하산이 놀란 건 돈 자체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검증의 문장을 먼저 내세우는 태도 말입니다. 라니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뉴스 같은 게 올라오면 다들 더 불안해져요. 하산이 라니의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니,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자꾸 단정적인 말을 찾습니다. 안전하다고 단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빨리 된다고 단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니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라니도 그 요구를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통역사 하산은 스스로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장된 확신은 과장된 그대로 옮길 것. 애매한 책임은 애매한 그대로 옮길 것. 듣는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걸 하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우가 휴식 공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상우는 커피 대신 물을 집었습니다. 박상우가 라니와 하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라니님, 하산님, 잠깐 괜찮으실까요? 하산이 바로 답했습니다. 박상우님 말씀하세요. 라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마스님이 일정 문장에 예민해 보입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님, 디마스는 영내 상황 때문에 더 빨리 안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산은 일부러 영내 상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휴식 공간은 조용하지만 완전히 비밀은 아닙니다. 통역사 하산은 민감한 단어를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하산님은 어떤 방식이 좋다고 보십니까? 통역사 하산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통역사는 조언자가 아닙니다. 통역사는 해석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해석이 권력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산은 문장으로만 답했습니다. 박상우님, 하산은 회의장에서 문장 경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된다보다 어떤 검증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간다가 안전합니다. 박상우가 하산의 말을 듣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박상우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상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통역사가 협상에 들어가는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휴식 시간이 끝나갈 즈음 디마스가 다시 회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트리아가 노트북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아구스는 서류를 정리하며 표정이 더 딱딱해졌습니다. 라니는 컵을 버리고 손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박상우는 물병을 들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산은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시진핑 관련 알림은 이미 다른 뉴스에 밀려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갔다고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산의 머릿속에서는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위에 한국 측이 반복해서 꺼낸 단어가 겹쳤습니다. 시험, 검증, 책임. 하산은 자리로 돌아가기 직전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보다 검증하겠다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문장을 붙들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면 통역사 하산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열리고 말들이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하산은 그 말들을 그대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통역이 아니라 책임이 남도록 하는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휴식이 끝났다고 안내가 나오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빨라졌습니다. 디마스는 물병을 테이블 한가운데 두고 의자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트리아는 아까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일정표 파일을 띄웠고 아구스는 서류를 딱 맞춰 쌓아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윗면을 한번 눌렀습니다. 박상우는 자리에 앉아 펜을 뚜껑까지 분리해 놓고 종이 위에 짧은 메모를 몇 줄 더 적었습니다. 라니는 의자 뒤에 서서 참석자 숫자를 확인하듯 시선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하산은 통역 장비를 다시 목에 걸고 마이크 위치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이 작은 조정이 하산에게는 안전벨트 같은 습관입니다. 마이크가 목에 스치면 마음도 같이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재개 첫 문장을 디마스가 잡았습니다. 한국 측 제안이 구조적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정의 기준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산은 디마스의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확실이라는 단어에 미세한 힘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확실이라는 단어를 부드럽게 바꾸면 디마스가 원하는 압박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통역사 하산은 그 각도를 바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일정 기준점을 오늘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날짜가 아니라 검증을 통과하는 단계 기준으로 제안드립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다만이라는 연결을 또렷하게 살려서 박상우가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트리아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단계 기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계가 길어지면 실질적으로 납기가 늦어집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트리아가 마지막 문장에서 실질적으로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하산도 그 강조를 살렸습니다. 실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감정입니다. 일정표에 찍힌 날짜가 무너지는 공포가 실질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박상우가 손바닥을 펴서 자료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상우가 제안드리는 건 단계의 무한 연장이 아닙니다. 각 단계의 통과 조건을 문장으로 고정하고 통과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의 입안이 잠깐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대는 그 자동이 깨질 때 누가 책임지냐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산은 그 다음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구스가 예상대로 끼어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자동이 멈추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산은 한국어로 옮기며 일부러 문장 끝을 매끈하게 다듬지 않았습니다. 아구스의 문장은 매끈하지 않았고 매끈하지 않아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통역사가 문장을 예쁘게 다듬으면 질문의 칼끝이 무뎌집니다. 칼끝이 무뎌지면 회의장은 잠깐 편해지지만 현장은 더 위험해집니다.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멈춤의 원인에 따라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부품 조달, 시험 결과, 승인 절차, 교육 일정, 각각 책임 문장을 분리하겠습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기면서 박상우의 분리하겠습니다를 단호하게 살렸습니다. 분리라는 건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정면으로 맞는 방식입니다. 책임을 뭉개서 크게 떠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잘게 잘라서 어디서 누가 서명할지 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때 디마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장을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날짜가 필요합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더 차갑게 들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디마스는 비꼬는 게 아니라 요구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감정을 더 얹으면 회의는 싸움이 됩니다. 통역사 하산은 디마스의 요구를 요구로만 남겨두었습니다. 박상우가 디마스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약속의 형태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날짜는 생산 흐름과 검증 단계의 결과로 산출되는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회의장 안의 온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디마스가 원하는 건 보증된 날짜였고 박상우가 주는 건 산출된 날짜였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보증은 미래를 단정하고 산출은 현재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사트리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출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변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단어를 설명으로 바꾸면 사트리아의 불신이 사라지는 척만하게 됩니다. 하산은 불신이 사라지는 척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라지는 척은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박상우가 얼굴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면 그 지점부터 문장을 더 잘게 쪼개겠습니다. 하산 통역사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애매한 책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박상우가 하산 이름을 직접 불렀기 때문에 회의장 시선이 하산에게 꽂혔습니다. 하산의 목 뒤가 순간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통역사는 투명해야 하는데 이름이 불리면 투명함이 깨집니다. 그런데 박상우는 하산을 공격하려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박상우는 하산이 문장을 정직하게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회의장 전체에 확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디마스가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디마스의 눈빛에는 짧은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산은 디마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산은 통역 장비를 살짝 만지며 말만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대답은 하산이 아니라 문장이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하산의 역할이 무거워졌습니다. 양쪽 모두 하산의 통역 한 문장에 민감해졌습니다. 디마스는 단어 하나가 일정 압박을 약하게 만들까봐 신경 썼고 박상우는 단어 하나가 책임 문장을 흐릴까봐 신경 썼습니다. 사트리아는 하산이 숫자를 오해하지 않게 바라봤고 아고스는 하산이 책임의 주어를 바꾸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한꺼번에 겹치면 통역사는 숨쉬는 것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하산은 일부러 문장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과장된 확신은 과장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애매한 책임은 애매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가 불편해지도록 옮기겠습니다. 이 방식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알고 있습니다. 통역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사실을 흐리면 누군가가 언젠가 그 대가를 냅니다. 하산은 이미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산의 기억 속에는 비슷한 회의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회의장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 회의장에서도 일정은 낙관적으로 단정됐습니다. 그 회의장에서도 통역이 문장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서로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현장에서 일정이 무너졌습니다. 부품 하나가 늦었고 책임 문장이 애매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정확히 잡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때 하산은 통역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산은 말이 이미 다 지나간 뒤에 그 말이 남긴 공백을 봤습니다. 그 공백은 피로 채워졌습니다. 하산은 다시는 그런 공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디마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인도네시아는 첫 인도 시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첫 인도 시점을 어떤 조건으로 제시합니까? 하사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사는 필요합니다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살렸습니다. 디마스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요구는 요구로 남아야 합니다.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첫 인도 시점은 초도 생산 흐름과 시험 단계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겠습니다. 첫 인도 시점에 포함되는 범위는 기체 인도 기준으로 제한드리겠습니다. 전력화 인도 기준은 운용과 지원의 문장을 확정한 뒤에 산출하겠습니다. 하사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기면서 기체 인도와 전력화 인도를 정확히 구분해 반복했습니다. 아까 용어 정의에서 정리한 경계를 다시 확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어 정의는 회의 첫 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될수록 더 자주 다시 꺼내야 합니다. 사트리아가 입술을 삐뚤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늦어질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산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하산은 누군가의 불안을 완충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의장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상우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질 수 있는 지점을 지금 문장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순간에 누가 어떤 조치를 할지까지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하사는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하사는 박상우의 첫 문장 늦어질 수 있습니다를 일부러 깔끔하게 숨기지 않고 회의장 가운데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숨기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디마스가 하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디마스의 눈빛에는 불만과 함께 아주 미세한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산은 그 미세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디마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자존심이 아니라 책임의 모양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 사실을 회의장 전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트리아의 일정표는 여전히 빨간색 마감일로 빽빽했고 아구스의 서류 더미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박상우의 문장은 여전히 느렸고 디마스의 요구는 여전히 빨랐습니다. 하사는 그 사이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불편함이 생기도록, 오해가 숨지 않도록, 책임이 주어를 잃지 않도록 옮겼습니다. 하산의 손바닥에는 다시 땀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고 싶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땀이었습니다. 통역사 하산은 지금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조여왔습니다. 디마스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고 사트리아의 마우스 커서가 달력 위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아구스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를 아주 조금씩 접었다 폈는데 그 습관이 하산에게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라니는 의자 등받이 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으로 참석자들의 표정을 하나씩 훑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 문장을 꺼낼 때마다 주어와 책임을 정확히 박아 넣었습니다. 그 정확함이 오히려 상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를 꺼내니까요. 디마스가 박상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방에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사는 한국어로 옮기면서 성과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성과라는 단어는 박수와 사진을 부릅니다. 하지만 방산에서 성과는 자칫하면 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성과라는 단어가 가벼워지는 순간 검증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성과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들 몇 명이 서로 시선을 바꿨습니다. 말이 예민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트리아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첫 인도 목표월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유지하려면 중간 검증을 단축해야 합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단축이라는 단어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단축은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요구 중 하나입니다. 단축은 대개 생략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니까요. 아구스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검증을 단축하면 비용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위험이 올라갑니까? 하산은 한국어로 옮기며 아고스의 두 질문이 사실상 하나의 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용과 위험은 늘 같이 움직이지만 회의장에서는 서로를 숨기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용을 앞세우면 위험이 가려지고 위험을 앞세우면 비용이 가려집니다. 디마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결론을 미루지 마세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또렷하게 살렸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커지면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당장 눌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눌러버린 자리에서 사고가 납니다. 박상우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박상우의 시선이 하산 쪽으로 아주 잠깐 왔다가 다시 디마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상우는 하산에게 문장을 지켜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부터 한쪽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산은 대신 손가락으로 펜을 한 번 굴려 긴장을 스스로에게만 확인했습니다.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하려면 결정을 담을 문장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일정은 숫자지만 일정 책임은 문장입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디마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문장, 문장, 문장. 인도네시아는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웃음 섞인 비꼼을 더 키우지 않았습니다. 디마스의 비꼼은 감정이었고 감정은 감정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통역사가 감정에 불을 붙이면 회의장은 싸움으로 무너집니다. 사트리아가 디마스를 거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훈련 계획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면 내부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내부 설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회의장은 더 위험해집니다. 내부 설명은 종종 외부 책임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산은 목 안쪽이 다시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구스가 고개를 돌려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아구스의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부드럽게 옮겨달라는 주문입니다.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하산은 주문을 거절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산은 부드러운 통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박수 받는 결론을 만들면 오늘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박수는 비행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회의장에 아주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상우가 마지막 문장을 꺼내기 전에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상우가 조용히 하지만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박수받는 결론이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장입니다. 하산은 그 문장을 한국어로 듣는 순간 등골이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이 문장은 멋있게 들리기 쉬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영상 클립으로 잘라나가도 박수를 받을 문장입니다. 그래서 통역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산은 멋을 덜어내고 문장의 뼈만 남기듯 옮겼습니다. 박상우는 박수를 받는 결론이 아니라 이후 책임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하는 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산의 인도네시아어가 회의장에 퍼지는 순간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온도가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말이 날카롭게 튀면서 사람들의 어깨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 문장 이후에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디마스의 표정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트리아의 달력도 빨간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구스의 서류 더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동시에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에 서명하고 누가 마지막에 책임지느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디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디마스는 박상우를 보면서도 하산의 통역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책임 문장을 어떻게 쪼갤 겁니까?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이 질문이 공격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디마스는 이제 결론이 아니라 구조를 묻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상우가 준비해온 문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임 문장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항목에는 주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품 조달은 누구? 시험 결과 승인 절차는 누구? 교육 일정은 누구? 운용 지원 체계는 누구? 지연 발생 시 통지 기한은 누구? 대체 조치 제한 기한은 누구? 하산은 그 문장들을 옮기면서 단어 하나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가 불편해지게 주어를 더 또렷하게 살렸습니다. 주어가 또렷해질수록 책임도 또렷해지니까요. 아구스가 문서 중 한 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발생 시 조치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합니까?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원인 귀속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비용 부담 문장을 붙이겠습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사트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답답함의 한숨이었고 지금은 납득의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디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책임 문장을 원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그 책임 문장이 날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 문장이 고정되면 날짜를 산출할 근거가 생깁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통역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은 누군가의 불안을 부드럽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은 책임의 주어를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장치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결국 사람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산은 목에 걸린 통역 장비를 아주 작게 만졌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닿았습니다. 차갑다는 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산은 그 현실이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상우의 문장을 있는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회의장은 더 어려워졌고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방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산은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눈앞이 잠깐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느라 하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디마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책임 문장 확정, 검증 항목 확정. 그 다음 날짜 산출.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산은 인도네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라니가 뒤에서 아주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니도 방향 전환을 느낀 겁니다. 하산은 속으로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빠른 결론은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안전한 문장은 사람을 지킵니다. 그리고 통역은 그 안전한 문장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산은 오늘 그 사실을 처음으로 뼛속까지 이해했습니다.
7시퀀스 이어서 작성할까요?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오히려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디마스가 책임 문장을 말하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트리아가 일정표 위 빨간 날짜를 지우지 못한 채로 마우스를 돌리던 손끝도 기억났습니다. 아구스가 지연 비용을 묻던 순간의 공기까지도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통역사 하산은 회의장 밖에서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문장을 붙잡느라 긴장하고 회의장 밖에서는 그 문장이 남긴 결과를 상상하느라 긴장합니다. 며칠 뒤 일정이 잡혔습니다. 박상우가 메시지로 보낸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장 동행 일정 공유드립니다. 하산은 그 문장을 읽자마자 알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문장들이 실제로 어떤 습관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걸요.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산의 코끝에 들어온 건 공항 특유의 금속 냄새와 소독제 냄새였습니다. 하산은 낯선 공항에 서면 항상 먼저 바닥을 봅니다. 바닥이 깨끗하면 그곳의 시스템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닥이 깨끗하다고 사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깨끗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는 곳은 대체로 기록도 있습니다. 박상우는 공항에서 하산을 만났습니다. 박상우는 큰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산 통역사님 이동하겠습니다. 하산은 그 문장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반가움보다 절차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현장에서 실수를 덜합니다. 이동 차량 안에서 박상우는 창밖을 보다가 하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리는 일정입니다. 하산이 대답했습니다. 박상우님,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박상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박상우는 말보다 습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첫 장면부터 달랐습니다. 하산이 기대했던 건 대형 현수막이나 홍보 영상이었는데 실제로 눈에 들어온 건 체크표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누군가가 작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클립보드에는 리스트가 있었고 리스트에는 체크박스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출입 확인, 보안 서명, 동행자 확인, 촬영 가능 구역 확인. 문장마다 옆에 작은 빈칸이 있었고 빈칸에는 이미 여러 개의 서명이 겹쳐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서명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하산이 물었습니다. 박상우님, 서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래도 서명은 남습니다. 하산은 그 답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을 이렇게 담백하게 인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소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금속이 닿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짧은 호출 소리. 그런데 그 소음 사이사이에 또 다른 리듬이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업자들이 서로에게 말을 건넬 때 명령보다 확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산은 그 단어가 신기할 정도로 반복되는 걸 들었습니다. 박상우가 하산을 작은 창문 앞에 세웠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줄지어 선 작업대가 보였고 작업대 옆에는 종이 서류가 아니라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도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박상우님, 전부 체크리스트네요.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박상우는 체크리스트가 습관이 되면 사고가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하산은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가벼운 다짐이 아니라 업무 방식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뒤 현장 관리자 김도윤이 합류했습니다. 김도윤은 하산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하산 통역사님, 현장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하산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김도윤님, 하산도 기록을 믿습니다. 김도윤이 하산을 빤히 보더니 웃었습니다. 하산 통역사님은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통역이 기록이니까요. 하산은 그 말에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역이 기록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동시에 무섭습니다. 하산이 옮긴 문장이 누군가의 서명이 되고 누군가의 일정이 되고 누군가의 훈련, 계획이 됩니다. 하산은 그 책임을 알고 있었지만 김도윤의 말은 그 책임을 더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김도윤이 작업대 근처로 하산을 데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은 멋있어 보이려고 남기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하산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정확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산은 그동안 수없이 책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친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수사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은 부풀릴수록 위험해지고 축소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하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윤님, 이렇게까지 확인을 반복하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요? 김도윤이 바로 답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늦어지는 겁니다. 사고가 늦어지면 고칠 시간이 생깁니다. 하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장에서 박상우가 말하던 문장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빨리 내는 속도가 아니라 사고를 막을 시간을 만드는 속도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박상우는 홍보성 문장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완벽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대신 여기는 이런 절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2단계에서 반드시 이 서명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 표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예상과 다르면 바로 중단합니다. 중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하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중단은 비용을 먹고 중단은 일정표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박상우와 김도윤은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중단을 실패가 아니라 장치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그 순간 자카르타 라운지의 TV 자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이름이 붙은 방산업체 생산 속도 압박이라는 문장. 그리고 곧이어 지나가던 KF-21 문장. 누군가는 생산을 재촉합니다. 누군가는 검증을 반복합니다. 둘 다 전쟁의 언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달랐습니다. 생산을 재촉하는 언어는 숨을 짧게 만들고 검증을 반복하는 언어는 숨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길어지면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판단이 정확해지면 사람은 덜 다칩니다. 현장 일정 마지막 구간에서 하산은 한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태블릿에 서명을 하고 옆 작업자가 그 서명을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자가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3번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답함의 정체였구나. 그리고 이 답답함이 안전이었구나. 돌아오는 길 박상우가 하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산 통역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하산은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우님, 하산은 오늘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도 그 조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산은 차량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머릿속에 문장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대단한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줄여 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책임을 문장으로 남기고 그 문장을 습관으로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산은 그 방식이 결국 인도네시아의 선택까지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산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국 현장의 체크리스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태블릿에 찍히던 서명, 옆 작업자가 다시 확인하던 손가락, 예상과 다르면 중단합니다라는 김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산은 그 장면들이 이상하게도 꿈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함이 안전이다라는 감각이 몸에 붙어서 비행기 엔진 소리까지도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내리자 다시 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기는 늘 삶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 커피 냄새, 사람의 땀 냄새, 그리고 빠른 걸음의 소음까지요. 하산은 그 익숙함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환경이 하산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조급함이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오려다가 어떤 습관에 걸려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회의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이 확정됐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었고 모든 숫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회의를 마지막처럼 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내 긴장감이 커질수록 조직은 결론이라는 단어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있어야 내부를 설득할 수 있고 결론이 있어야 불안을 잠깐 눌러둘 수 있으니까요. 회의 당일 아침 라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산,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요. 하산은 짧게 답했습니다. 라니, 하산도 그렇게 느낍니다. 라니가 다시 보냈습니다. 디마스가 자료를 먼저 공유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산은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자료를 먼저 공유한다는 건 상대를 압박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구조를 맞추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산은 숨을 길게 내쉬고 라니에게 물었습니다. 라니, 자료 첫 장이 뭐예요? 라니가 답했습니다. 용어 정의요. 하산은 그 답을 보고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답답함이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와 기준이 된 겁니다. 한국 측이 먼저 던진 방식이 인도네시아 측 자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묘하게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라고 해서 감상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감동은 종종 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하산은 그 가능성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니 디마스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트리아는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고 아고스는 서류를 정리한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도 도착해 있었고 박상우는 하산을 보자마자 짧게 인사했습니다. 하산 통역사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하산이 답했습니다. 박상우님, 하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니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하산은 라니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라니, 중요한 날일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산이 한국어로 옮기는 순간 박상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상우는 놀란 게 아니라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확인입니다. 디마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가지를 원합니다. 검증 항목의 목록, 지연 발생 시 책임 주체의 목록, 그리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산출된 첫인도 목표 범위. 하산은 문장마다 끊어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은 목록이라는 단어를 특히 또렷하게 살렸습니다.
목록은 곧 기록이고 기록은 습관이고 습관은 안전이니까요.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확정하고 싶습니다. 하산이 인도네시아어로 옮기자 디마스가 바로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검증이 실패했을 때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장입니다. 하산은 그 문장을 옮기면서 목 안쪽이 잠깐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장은 회의장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말하는 순간 책임이 튈까봐 려워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두려워하면 실패는 더 큰 사고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산은 그 구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트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장은 좋습니다. 그 문장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하산이 한국어로 옮기자 박상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연결까지 오늘 포함하겠습니다. 박상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우의 문장은 빠져나갈 틈이 적었습니다. 아구스가 한 줄을 짚었습니다. 지연 발생 시 조치 비용. 아구스가 말했습니다. 이 항목이 애매하면 나중에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하산이 한국어로 옮기는 순간 하산은 일부러 난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의장은 현실을 다루는 곳입니다. 현실의 단어가 거칠다고 해서 통역사가 매끈하게 갈아버리면 현실이 사라지는 척만 하게 됩니다. 박상우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원인 귀속 기준과 세트로 고정하겠습니다. 원인 귀속 판단 절차도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하산이 인도네시아어로 옮기자 디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마스의 끄덕임은 동일하기보다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끄덕임이었습니다. 이제 디마스는 확신의 말이 아니라 검증의 절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 라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라니는 화면을 끄고 바로 주머니에 넣었지만 하산은 그 순간 라니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회의는 잠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감으로 알았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또 다른 압박이, 또 다른 불안을 밀어넣는 뉴스입니다. 회의가 잠시 자료 확인으로 전환되는 틈에 하산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두 줄 떠 있었습니다. 한 줄에는 트럼프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방산 생산 속도 재차 압박 공급망 병목 지적. 다른 줄에는 시진핑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시진핑 신년 메시지 해석 확산 영내 긴장감 고조. 하산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움이 회의장 안으로 파고들어 사람들의 어깨를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산의 마음은 아까보다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둔감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기준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속도 압박이 오든 영내 긴장감이 오든 하산은 이제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의 문장이 있는가? 책임의 주어가 남아있는가? 실패를 숨기지 않는 장치가 있는가? 이 기준이 생기니 뉴스가 하산의 심장을 바로 잡아당기지 못했습니다. 회의 후반부 디마스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증 항목은 이 목록으로 간다. 책임 주체는 이 문장으로 간다. 지연 발생 시 통지 기한과 대체 조치 제한 기한도 포함한다. 첫 인도 목표 범위는 이 근거로 산출한다. 하산은 한국어로 옮겼고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문장들은 서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하산이 인도네시아어로 옮기자 아고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산은 그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며 가슴 한쪽이 아주 작게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부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더 이상 큰 소리의 확신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디마스가 하산을 잠깐 불렀습니다. 디마스가 말했습니다. 하산, 오늘 통역이 불편했습니다. 하산의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디마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산은 숨을 길게 내쉬며 존댓말로 답했습니다. 디마스님, 하산은 불편함이 사고를 막는 경우를 봤습니다. 디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 덕분에 디마스도 문장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하산은 그 말을 듣고 통역 장비의 무게가 잠깐 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무거운데 덜 힘든 무게였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무게처럼요. 그날 저녁 하산은 다시 자카르타 공항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처음 시작됐던 그 자리와 비슷한 소파였습니다. TV 하단 자막이 또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이름이 스쳤고 국제 정세 해석이 스쳤고 KF-21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했고 뉴스는 여전히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의 눈은 자막을 보면서도 자막 뒤에 있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그 결론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하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메모했던 단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단어 정의 안전. 큰 말보다 구조. 하산은 그 아래에 오늘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불편함 사람을 지키는 장치. 하산은 휴대폰을 열고 조카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하산은 조카의 이름을 적고 천천히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빠른 결론보다 안전한 과정이 사람을 지킨다. 하산은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산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정말로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하산은 이런 감정을 보통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다루는 직업은 감정을 너무 쉽게 올리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하산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기술이 대단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멋있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대단해서였습니다. 큰 소리 없이도 책임을 끝까지 문장으로 남기는 태도, 검증을 반복하는 습관, 실패를 숨기지 않는 장치.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선택지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하산을 움직였습니다. 하산은 TV 자막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누군가는 생산을 재촉하고 누군가는 영내 긴장을 해석하고 누군가는 전력화를 말합니다. 모두가 전쟁의 언어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하산은 이제 한 가지 경쟁을 받습니다. 사람을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언어와 사람을 덜 다치게 만드는 언어의 경쟁입니다. 하산은 오늘 후자를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부터 하산은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더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라운지 안내방송이 탑승을 알렸습니다. 하산은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딜 때 하산은 예전보다 더 천천히 디뎠습니다. 천천히 디딘다는 건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결국 사람을 지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